네, 안녕하세요. 아는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대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최근에 재택치료 환자분들이 늘어나면서 그분들이 재택치료 해제가 되고 나서 가정에 어떻게 소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계셔서 그 부분을 조금 준비해 보았습니다. 일단은 소독을 하는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통해서 준비하고 본격적으로 소독하는 이 세 가지 과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볼다면 뭐 장갑, 마스크, 일회용 앞치마, 그다음에 소독제, 찬물, 대걸레, 일회용 천, 봉투, 갈아입을 옷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소독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일단 소독 제품을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염소산 나트륨이라는 게 락스의 성분이거든요. 일단 시중에 파는 락스는 5%의 차염소산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고, 여기서는 이 유효 농도, 최소한의 이 농도만큼은 돼야 차염소산 나트륨이 이 정도는 포함이 돼야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독하는데 효과가 있다라는 건데, 500ppm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와 크게 연관 없이 그냥 우리가 일상의 방역을 위해서 소독할 때 필요한 용액이고, 코로나 확진자가 실제로 다녀갔거나 우리 집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재택치료가 끝나고 나서 소독을 하기 위해서는 1000ppm 이상의 차염소산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5000ppm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 같은 걸 소독하기 위해서는 뭐 입원하는 경우나 뭐 그런 입원 치료가 끝난 이후에서는 이런 5000ppm의 차염소산 나트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에탄올 같이 알코올 성분도 필요한데, 이제 금속 표면에 이제 차염소 나트륨이 굉장히 이제 부식을 빨리 일으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탄올 같은 것들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70% 이상이 함유된 그런 에탄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염소산 나트륨 5%짜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1000ppm을 만들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생수 1리터에다가 락스 20ml를 이제 넣으면 그게 바로 이 1000ppm짜리 1리터짜리 우리가 소독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뚜껑이 한 뚜껑 그 용량이 10ml 되기 때문에 두 번 1리터 생수병에다 넣으면 그게 이미 이 소독제로 다 준비가 끝난 거여서 간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3리터짜리는 이 뚜껑이 이제 10ml지만 3리터 이상짜리 락스통에서는 15ml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만들 때 우리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만들 때는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고 주변에 문을 다 연 상태에서, 환기를 한 상태에서 만드셔야 부작용이 덜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환자가 이용했던 공간이나 다녀간 공간에서는 1000ppm 이상의 그 차염소산 나트륨이 필요하고, 환자 혈액이나 체액 같은 것들을 이제 오염을 이제 씻어내기 위해서는 5000ppm 이상의 차염소산 나트륨 희석액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수와 차염소산 나트륨을 통해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절차를 겪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다음 1000ppm 이상의 희석액이 농도가 준비되어 있다면 이제 준비는 다 끝났다고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70%짜리 알코올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에탄올이 이제 62%짜리가 이제 손소독제에 보통은 들어있어요. 제가 어디 식당을 가도 다 주의 깊게 보는데 다 60%대더라고요. 근데 일부 손소독제는 70%짜리도 있어서 이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소독하는데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연구에서는 보면 뭐 여기는 60%도 유효하다고 돼 있지만 이제 뭐 연구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95% 이상부터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이러스 표면이 지질막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지질막이 95% 이상의 에탄올이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응고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바이러스 내부에 침투를 못해요, 외부 물질이. 그래서 효과가 더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실제로 다른 연구에서도 다른 뭐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니지만 사스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에서 99% 이상의 에탄올을 썼더니 효과가 떨어지더라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전에 본격적으로 어떻게 소독을 하냐라고 했을 때, 먼저는 세척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세척이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물티슈나 뭐 비누 거품 묻은 그런 헝겊으로
이제 세척을 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물질을 이제 제거해 주는 건데,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과정이 없다면 소독제를 바로 쓰게 되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먼저는 헝겊으로 물과 비누가 묻은 헝겊으로 세척을 해주시고, 그 다음 소독제를 넣어서 이 소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효과가 더 배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척과 소독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환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접촉하는 엘리베이터 버튼 혹은 문 손잡이, 전화기, 컴퓨터, 화장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소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부식 파손이 위험이 있는 그 대표적인 물질이 금속 물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경우에서는 70% 알코올로 닦아주셔야 된다는 거고, 이렇게 소독 과정이 다 끝났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 소독제가 묻은 상태에서 기다린 다음에 다시 한번 물과 헝겊이 닦인 그걸로 깨끗하게 또 닦아주셔야 모든 소독 절차가 끝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무 소독제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분무 소독제가 과거에는 많이 썼었는데, 사실 이 분무 소독제가 오히려 에어로졸을 발생시켜서 코로나 감염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전혀 소독도 안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대로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현재 국내에서는 이 분무 소독제를 인정한 바가 없는데 이걸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환경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야외 공간에서 이제 환자가 다녀갔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소독할 이유가 있냐라고 했을 때 과학적 근거는 없다. 그리고 그렇게 야외 공간에서 소독을 한다고 한들 그 소독제가 다 공기 중으로 다 날아가기 때문에 크게 효과가 없을 거다라고 하고, 또한 자외선 이제 살균 터널이라고 해서 옛날에 이렇게, 그리고 살균 터널 이런 것들이 있었었죠. 돼지 독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근데 사실 이런 게 효능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HO에서도 UV를 자외선을 조사하며 오히려 피부 자극이나 눈의 손상 같은 것들을 일으킨다고 돼 있고, 소독 이 캐비넷 같은 것들은 오히려 환자에게 분무 분사하는 이 과정 중에서 에어로졸을 발생시켜서 감염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라고 돼 있고, CDC에서도 마찬가지로 UV 조사, 살균 터널은 하면 안 된다. 오히려 인체에 해로움만 끼칠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독 과정을 모두 마쳤다면 이제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고 이 마스크나 장갑 이런 것들도 조심해서 벗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소독을 기껏 다 해놨는데 혹시나 이 마스크나 이런 데 바이러스가 있으면 그걸 벗는 과정 중에서 오히려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고, 만약에 일회용이 아니다 했을 때는 이제 1000ppm짜리 락스 그 차염수산 나트륨 그 용액을 했다가 30분 이상 담근 상태로 두고 그 다음에 물로 깨끗하게 헹구어 주신 다음에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가 끝나면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일회용품들이나 헝겊들 이런 것들을 이제 쓰레기 봉투에 넣어야 되겠는데, 예전에는 그 쓰레기 봉투가 여기 보시면 다 폐기물이라고 해서 엄격한 3일 동안 기다렸다가 이후에 의료 전용 폐기물에다가 버려야 되고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지침이 2022년 2월 달부터 지침이 변경돼서 그냥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다 버린 다음에 대신에 이중 밀봉한 상태에서 버린 다음에 외부만 가볍게 다시 소독을 해주시고 이렇게 문질러서 소독을 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재택치료뿐만 아니라 생활치료센터나 병의원에서도 예전에는 격리의료 폐기물이라고 해서 굉장히 엄격한 절차를 겪었지만 현재는 많이 간소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궁금하신 점이 이제 세탁 방법도 궁금해 하시는데, 예전에는 이제 온수에 넣고 70도에서 25분 동안 세탁을 하면 된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께서는 이게 70도 이상에다 넣으면 망가지는 그런 소재들이 있다라고 해서 70도에서 굳이 꼭 해야 되냐, 세제로만 하면 안 되냐라고 했을 때 이 저온도 가능한데 이제 저온에 적합한 세제와 소독제를 사용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차염수산 나트륨이나 에탄올, 과산화수소 이런 것들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런 소독제를 만약에 고온에서 세탁할 경우에서는 위액가스가 발생해서 옷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60도 이하에서만 세탁을 하셔야 되고, 이럴 때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알고 계시면 되겠고 꼭 고온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세탁이 불가능한 뭐 거대한 뭐 매트리스라든지 카페트 같은 것들은 세탁이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서는 사실 뭐 전문 소독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야 되겠지만 만약 그게 불가능하다면 고온 스팀으로 소독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하고요. 여기 보면 옷걸이 같은 경우는 표면 소독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고, 추가적으로 차량 소독법도 제가 가져왔는데, 차량 소독법 이렇게 이제 공기중 분사해서 하는 소독은 제가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스크, 장갑, 일회용 가운들을 다 착용한 상태에서 일단은 여기 보시면 비다공성 표면이라고 해요. 단단한 시트, 팔걸이, 도어 핸들, 시트벨트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비다공성이라고 해서 어떻게 소독을 해주셔야 되냐면 차염소산 나트륨이나 알코올로 이제 소독을 해주시고 비누와 물로 일단은 이렇게 다 소독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공성 표면이 있는 작물 시트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상 이런 것들을 차염소산 나트륨으로 소독하다가는 다 망가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클리너로 이제 승인 받은 그런 소독제를 활용해서 소독을 하셔야 되는 거고, 태블릿이나 터치스크린 이런 것들은 에탄올 70% 이상 함유된 이제 소독제로 이제 문질러 주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청소 과정이 끝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하게 종량제 봉투에 이중 밀봉해서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소독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조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원칙은 먼저 세척을 해주고 그 다음 소독을 한 다음에 소독제 이후에 일정 시간이 흐르고 나서 천으로 물을 묻힌 다음에 가볍게 이렇게 말려주시면 이 모든 소독 절차가 끝나는 거고, 소독제를 무엇을 고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금속 표면 같은 경우는 70% 이상의 알코올로 써셔야 되고, 그 외의 물질은 차염소산 나트륨이 함유된 적어도 1000ppm 이상의 그런 함유된 그 소독제를 쓰셔야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지나간 장소나 아니면 쓰셨던 그런 재택치료 이후에 어떤 전파력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